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현대자동차의 H 크리에이터 라운지에 왔고요. 자동차는 2021년형 넥소입니다. 넥소는 이전에 타보려고 했다가 타보진 못했어가지고 사실 오늘 처음 시승이고요. 연식 변경 모델인데 외관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처음 넥소 보는 입장에서 그런 재밌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넥소는 밤에 볼 때 확실히 좀 도로에서 눈에 잘 띄죠. 무엇보다 여기 이 데이라이트가 지금 방향지시등을 보시라고 제가 켜놨는데 이 윗부분이 데이라이트거든요. 이게 라디에이터 그릴 위를 완전히 가로질러 가지고 정면에서 볼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좀 뭐랄까 미래 자동차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 의도로 읽혀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전기차들은 보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수소차라고 그래서 산소를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데모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넥소가 지금 모던이랑 프리미엄 두 가지 트림으로 나왔죠.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7,100만 원 정도인데 어느 곳에서 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3,500여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21년에도 그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절반 값에 살 수 있겠습니다. 넥소를 앞에서 봤을 적에는 확실히 그런 일반 내연기관 차랑 다른 느낌이 물씬 나지만 옆에서 봤을 적에는 어떤 수소차라는 특징이 크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어요. 휠도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2020년형이랑 비교할 적에. 재밌는 부분은 이런 문고리 정도? 이게 이제 주행할 때는 들어가요.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것보다 이건 기능적으로 공력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가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진 않네. 이 면이 매끄러워지면서 공기 저항을 상대적으로 덜 받겠죠. 아주 미미하게 도움이 되긴 하겠으나 어쨌거나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밑에도 로커 패널 보면은 이런 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 무늬도 해놨습니다. 그런 게 있고, 옆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이즈인데, 이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투싼, 신형 투싼하고 산타페하고 중간 위치에 있고요. 그러니까 준중형 SUV라고 볼 수가 있는데, 휠 베이스가 투싼보다 길어요. 얘도 그리고 저 엔진 후드 안에는 엔진은 들어있습니다만 이 바닥이 지금 평평해가지고, 얼른 보여드리자면, 자, 그리고 도어도 넓게 열리죠. 도어가 사람이 편히 드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또 트렁크 공간은 여기 뒤에 그 수소 탱크 본배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 라인은 투싼이랑 되게 흡사하죠. 이 C필러 뒤쪽으로 가는 리어 스포일러 같은, 이거는 뭐 소나타에서도 봤었던 그런 좀 공기를 가를 듯한 비스무리한 그런 장식들도 달아놨고, 이런 딱지 때문에 좀 H2 가스, 뭐 수소차라는 걸 드러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소 주유구인데 이건 그냥 열리진 않고요. 안전상의 이유로 시동 끄고 나서 누르면 일반 주유구랑 달라요. 이게 캡이고, 얘를 빼면 이제 이쪽에다 충전할 수 있는, 수소는 그리고 킬로그램 단위로 충전을 합니다. 지금 서울 경기 기준으로는 원 7,000 몇백 원부터 8,000 몇백 원까지인데, 이따가 주행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단순 연비 환산을 해본다 그러면 디젤차보다 조금 좋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차를 지금 선택해서 탄다는 거는 벌써 결론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내가 환경에 이바지하고 싶다, 환경을 사랑한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다면 선택할 수 있겠으나 모르겠습니다. 얘도 부분 파라메트릭 주얼 그 디자인 요소가 들어갔어요. 이 후미등 안에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죠. 뭐 투싼이라든지 베뉴에서도 봤었던 그것과는 물론 다른 무늬긴 합니다만, 현대 말맞다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고, 방향지시등도 전부 LED네요. LED가 몇 개야. 되게 밝겠네요. 이건 밤에 보면. 오랜만에 현대차에서 방향지시등이랑 후미등이 일체형으로 된 차입니다. 이런 데도 보면 참 그래도 아예 그냥 심심하지 않게 만들려고 이런 요소들도 덧대놨어요. 후진등 한번 볼게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최근에 탔었던 현대자동차 중에 전기차 포함해가지고 후진 났을 적에 이렇게 이 알람이 큰 차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실내 공간이긴 한데, 이야, 차가 워낙에 조용하니까 후진할 때는 보행자에게 이런 사전 경고하는 의미에서 넣었을 수 있겠죠. 트렁크 버튼이 밑에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이 밑에 있으면 편하죠. 넥소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도 판매가 되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렁크, 이지 트렁크 옵션 같은 것을 뭐 전부 다 개별적으로 집어 넣어야 될 테니까 짐을 들었을 적에는 이렇게 편히 누를 수가 있고, 높이도 좋아요. 지금 짐 밀어 넣기도 좋겠고, 하지만 공간은 보면은 양옆으로는 휠하우징 때문에 약간 침범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드러내면은 여분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까지만이에요. 저 뒤에는 배터리가 들어있어 가지고 리튬 이온 폴리머, 제가 아까 수소 본배라고 말씀 잘못 드렸네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여기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공간은 없다는 거. 이런 친환경차일수록 차박할 적에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있죠. 공회전 시켜도 그런 유해 물질 나오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에 갈 경우에도 소음도 없고. 근데 넥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반 전기차 가지고 캠핑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만 이제 충전 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앞 시트가, 2열 시트가 각도가 소폭 생기긴 합니다만, 투싼 하이브리드는 10cm거든요. 그 각도가. 얘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네. 얘는 그렇게 평탄화를 안 해도 될 각도입니다. 넥소의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포지션은 저에게 맞출게요. 제 키는 178cm고 저는 보통 제일 낮게, 그리고 운전대에 꽤 가깝게 앉는 편입니다. 넥소가 여기 지상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바닥에 꽤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은 체격이 작은 탑승자, 노약자에게는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별도의 넥소를 위한 도어 스텝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리를 이렇게 올려야 될 수준. 여성들은 특히 스커트 입었을 때는, 탈 때는 좀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가 이 정도면 투싼과 거의 비슷하겠네요. 한 13cm, 15cm 정도 될 것 같고요. 조절하는, 이 시트가 엄청 얇구만. 시트가 얇으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이거는 장거리 특히 갈 경우에는 체중 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체 피로도 누적되는 게 더 큽니다. 확실히. 지금 이건 최대한 세운 거고, 눕히면 근데 신기한 게 투싼보다 이 체감하는 공간이 더 넓거나 하진 않네요. 특히 레그룸은 투싼이 더 넓습니다. 창문은 지금 다 내려가는 게 있고, 다 내려가고, 헤드룸도 좋고요. 그리고 누웠을 적에는 이 쪽창으로 내다보는 것도 좋고, 유리는 홑겹입니다. 어쿠스틱은 아니고. 그리고 얘가 이제 파워 윈도우가 조수석과 운전석만, 원터치 윈도우는 조수석과 운전석에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 문고리인데, 문고리의 모양새는 참 좋은데 당겨보면 굉장히 가벼운 느낌입니다. 텐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벼워요. 그리고 이런 소재적인 부분도 좀 재활용 소재를 썼다고 하는데 어디가 재활용인지 모르겠네. 발 놓는 공간 괜찮고요. 그리고 허벅지 받침 길이는 적당한 편입니다. 암레스트는 두 칸이 있는데 별도로 뭐 지지대는 없어요. 송풍구 있고, 그리고 220V 파워 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넥소는 선루프가 와이드 타입입니다. 와이드 타입도 완전한 와이드는 아니고 그건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2열에서 내다보는 전방 시야는 좋습니다.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크게 보면은 요즘에 현대차, 특히나 산타페 같은 이런 버튼식 변속기, 그리고 모든 조작 버튼들을 가운데다가 아예 스택에다가 쌓은 그런 구조는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의도한, 그러니까 수소차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인테리어적인 부분,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굳이 설명서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20년형에서는 이 계기판이 이거보다 작았죠. 그래서 방향지시등 켜면은 뒤쪽을 카메라로 보여주는 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창에서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모두 보여줬다면, 이번엔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 여느 현대차처럼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에이다스 기능도 모두 표시가 되고, 이런 계기판의 메뉴 조작은 역시 이걸로 조작을 합니다. 뭐 트릭 컴퓨터라든지 에너지 흐름도,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아니고 이건 콤파스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카카오 아이도 2.0으로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 명령으로 뭐 풍량 조절, 온도 조절, 열선, 창문 내리기 올리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엄청 크죠. 그래서 화면 분할도 그렇고 3분할까지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2분할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518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88% 충전돼 있을 때예요. 이건 근데 여느 현대 전기차들 보면 주행 가는 거리 눌러보면은 이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지금 충전 상태에서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뭐 예컨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 몇십 킬로미터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갈 수 있네 없네를 그냥 이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 넥소에도 적용이 됐어요. 에너지 흐름도가 일반 전기차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모터, 전지, 탱크, 배터리 복잡하죠. 이게 이제 주행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일 거예요. 이 위에는 이제 오디오 조작 버튼이라든지 비상등이라든지 똑같고요. 여기도 통풍 열선 시트, 운전대 열선, 그리고 이거 그 EV에서 하이브리드 차에서 봤었던 드라이버 온리 버튼이 들어갔어요. 좋죠. 운전석 쪽만 공조장치 켜는 겁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이제 PRND가 독특하게 PRND입니다. 뭐 이런 주르륵 PRND도 아니고 또 돌리는 다이얼도 아니고 아주 넥소에만 있는 구조의 PRND 버튼 배치예요. 그리고 파킹 릴리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리고 이쪽에는 메뉴 조작 버튼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가 얘는 이제 에코랑 노멀밖에 없어요. 에코, 노멀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어요. 뭐 파크 아웃도 있고, 그리고 얘 이제 키에 자동 주차 출차 기능이라든지 원격 시동 거는 버튼도 들어갔어요. 이건 뭐 옵션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참 멋진 것 같은데, 911처럼 컵홀더가, 조수석적 컵홀더는 저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운전자 컵홀더는 이쪽에 있고, 여기는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거는 이 밑에가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여기다 지원을 하고, 충전 램프가 되게 크네. 좋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USB 충전 포트, 얘는 전부 A타입이네요. C타입 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12V C가 잭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센터 리스트는 열어보면 램프는 없는데 공간이 큽니다. 근데 램프 하나는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깊어가지고. 그리고 램프, 독서등은 모두 LED이고 하이패스 카드 넣을 수 있는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기차처럼 이거 당기면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화살표가 3개고 여긴 하나인데, 왼쪽은 당길수록 회생제동을 세게 해가지고 달리면서도 충전을 좀 강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오른쪽은 좀 약하게 해서 정말 일반적으로 타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이제 넥소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얘도 전기차처럼 시동 걸었다 그래서 어떤 소음 전혀 없어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넥소는 이전 2020년형 타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소차는 처음 타보는 거고요. 사실 수소차라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있긴 있었어요.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뭐랄까, 주행 질감이 일반적인 전기차와도 다를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더 마일드한 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토크가 나오긴 합니다만 전기차처럼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막 이런 콱콱 부딪히면서까지 달려나가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주행하면서 이질적인 거는 사실 모르겠고,
다만 이제 이 차는 어쨌거나 무게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중량,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 예컨대 뒤에 이제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저 트렁크 밑바닥에 가득 차 있고, 보시면 이제 모터가 앞바퀴 축 사이에 있고, 연료 전지, 수소 탱크와 배터리, 얘네가 이제 가장 무거운 부분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앞바퀴 굴림 방식인데 구동력과 조향을 모두 앞쪽에서 내보이잖아요. 근데도 뒤가 좀 무겁다 보니까 나가는 느낌도 그렇지만 뭔가 충격을 감쇄하는 그런 느낌도 일반적인 전기차라든지 내연기관차, 그동안 적어도 제가 경험했었던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움직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그게 적응 못하고 뭐 이상하다, 이 차 나는 안 맞는다, 못하겠다는 전혀 아니고, 확실히 다른 그런 움직임적인 특성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액셀러레이터를 좀 밟아보면 나갈 때는 시원하게 나가는 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실용 영역에서, 도심에서 달리기에는 뭐 전혀 나무랄 데 없고, 2021년형 넥소에는 이 H2O 아웃이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차가 스스로 이 앞유리에다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밑에 뒤쪽 머플러 있는 쪽에서, 머플러는 얘는 없지만 물을 쪼르르르 따라 가지고선 뒷차가 볼 적에 저거 왜 저렇게 물을 쏟나 그런 생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운전자가 이걸 조절할 수가 있게 됐어요. 목적지에 도착해 가지고 요걸 누르면 물이 쪼르르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그 EV 차처럼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회생제동 정도를 조절하잖아요. 지금 저는 제일 약하게 하고 왔어요. 그 골프 카트처럼 억지로 회생제동하는 그 느낌을 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에너지를 잘 끌어모아 가지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충격이 어떤 이런 자잘한 요철, 이런 불규칙한 노면 지나갈 때 보면 투둑투둑 튕겨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삼켜서 없애긴 하는데, 운전자 등과 엉덩이로 전하는 그런 충격 진동은 소폭 있습니다. 전혀 근데 성가시거나 불쾌한 수준은 아니고. 이런 것도 재밌죠. 이 그래프도 보면은 여기도 H2O는 물이고 H2는 수소잖아요. 이 수소의 양이 지금 표시가 되는 거고, 에너지 흐름도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주행적인 질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에 좀 더 가까운데, 그렇다고 또 전기차와 아주 공통된 똑같은 특성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은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차가 자체적으로 내는 소리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실내 정숙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수소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사이즈가 비록 산타페와 투싼 중간에 위치할지언정 그 플랫폼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 차는 저속 주행할 때 내는 사운드가 그 전기차의 사운드 있잖아요. 그게 아까 후진할 때만 좀 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냥 이 넥소는 후진할 때건 아니면 서행할 때건 그 삥띵띵 이런 내는 소리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좀 높은 편인데 적당히 높아요. 아주 높게 내려다보는 그런 건 아니고, 얘 에이다스 기능도 모두 들어갔습니다. 가속을 좀 가보면, 근데 힘이 좀 빠지는 느낌 있죠? 그거는 좀 일찍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가속할 적에 보면은 뭔가 컴프레서가 돌거나 아니면 뭐 웨이스트 게이트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뭐가 뒤에서 쑥 돌아요. 그리고 제동이 좀 독특한데, 이게 유격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담력이 뒤쪽에 그냥 몰려 있어서 초반부터 담력은 나오는데 느슨하게 제동력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밟는 것보다 좀 더 일찍 제동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이 차는 지극히 좀 유하게 부드럽게 패밀리 SUV로 탈 수 있는 차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적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회전계가 얘는 없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차지 타코미터도 아니고 차지 에코 파워 게이지라고 해야 되나? 이 게이지의 반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액셀러레이터 밟는 거에 따라서 순식간에 파워로 갔다가 차지로 갔다가, 그래서 이것만 좀 보면서 달리더라도 그런 연비 운전에는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회생제동을 세게 걸면 지금 1단계인데 2단계 3단계에선 제가 최근에 만났었던 이런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했었던 전기차는 닛산 리프였는데, 리프는 굉장히 세게 회생제동을 걸었어 가지고 걘 진짜 액셀러레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전이 됐었죠. 근데 이 넥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3단계로 회생제동을 세게 건다 한들 그래도 운전자가 제동할 수 있는 마진을 남겨둬요. 네, 오늘 넥소 시승기는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넥소를 타고서 좀 더 멀리 달리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을지는 다시 한번 시승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